07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 10페이지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대요. 여기에 보이는 m의 의미가 뭔데? 평균. 그리고 시그마의 제곱이 뭔데? 분산. 그런데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건 뭔지 몰라도요. 이렇게 대칭형의 종 모양의 그림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이때 바로 요 제일 높은 지점이 뭐가 되겠다? 평균 m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예, 그림 좀 크게 그리셔야 될 겁니다. 자, 이때 양수 A, B, C, D의 대소 관계를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비교해 봤더니 우선 비교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뭐보다 커, X가 뭐보다 커 라는 표현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지. 맞아요? 예, X가 M 플러스 A보다 클 때는 이 큰 부분에 M 플러스 A보다 양수입니다. 양수. 그러므로 M 플러스 A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요런데 이렇게 오게 될 거 아니냐. 맞니? 예. 그런데 요 녀석의 이 면적이 몇이 되고 있대요? 0.04가 되고 있대요.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그거보다 더 좁은 면적이 보이지? 0.01. 그러면 오, M 플러스 B는 이쪽에 있겠다라는 사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왜? 이게 더 작은 면적이거든. 얘가 0.01일 때 얘가 0.04가 나오니까 우선 A와 B의 대수관계 하나를 찾아낼 수 있어요. 맞나? 자, 그리고 이제 또 표현을 봤더니 이런 표현이 하나 나와 있어요. n-2는 0.01에 그럼 봐. 이만큼의 면적이 0.04고 요만큼의 면적이 0.01이면 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n 플러스 2 이상이었다면 맞아요? 예. 0.02는 요 사이에 끼어 있었겠네? 맞습니까? 오, 요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게 n 플러스 2가 됐을 거야. 맞나요? 찬주이랑 같이. 예. 다시 그림이요. 항상 대칭형의 그림이 나와요. 여기가 m이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이쪽에 m 플러스 2가 있다면 딱 그만큼 떨어진 요 자리에 뭐가 있어? m-2가 있는 거야. 그런데 m-2보다 작은 쪽의 확률이 0.01에 그러면 큰 쪽의 확률도 0.02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0.01, 얘가 0.04니까 그 사이에 낑겨 있겠지. 그래서 요 위치에 바로 요 위치에 m 플러스 2가 있을 거야. 요렇게 된 거예요. 자,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을 풀려고 하는데 확률 안에 우선 절대값부터 푸셔야 해요. 자, 요 녀석 어떻게 풀 수 있겠어? 절대값 벗겨내면 x-m은 마이너스 c 이상 c 이하 결국 x는 m-c 이상 m 플러스 c 이하 요렇게 나오겠죠. 자, 요 확률이 0.45다. 요런 표현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나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x-m이 d 이하다. 즉 x-m은 마이너스 d 이상 d 이하다. 결국 x는 m-d 이상 m 플러스 d 이하인데 그 확률이 0.62가 나왔어 라고 나왔어요. 그치?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얘는 뭐예요? m으로부터 마이너스 c 플러스 c 양쪽 넓이지. 그럼 절반 쪽 넓이만 보면 그 절반일 테니까 얘는요 0, x,
m 플러스 c 절반만 죄송해요. m으로부터 m 플러스 c까지 절반만 구하게 되면 확률이 요 확률의 절반 되겠지. 네. 뭐가 되겠습니까? 0.225 이런 게 될 거예요. 자, 요 녀석도 m부터 시작해서 m 플러스 d까지의 확률을 구하면 0.31이라는 녀석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뭘 알 수 있어? 0.25니까 얘는 좀 가깝겠다. m 플러스 c. 그죠? 요만큼의 영역이 0.25래요. 자, 그리고 하나는 0.31. 그런데 남아있는 영역하고 비교하면 0.19지. 남아있는 부분은 0.19인데 이쪽에 0.19보다 큰 거 있었니? 없었니? 없었지? 예. 그러므로 0.19 나누려면 얘와 얘 사이가 되겠다. 요 정도에 오겠다. 그래서 얘는 m 플러스 t인가요? 예. m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0.1은 갑자기 왜 나오나요?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비교할 때는요. 요쪽 면적을 신경 써서 비교할 수도 있고 요쪽 면적을 신경 써서 비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앞에 구해 놓았던 이 녀석들은 전부 이쪽 면적 가지고 순서를 잡아낸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0.31이면 얘는 0.19가 되겠지. 0.19의 위치를 A, B, E에 비교해서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려고 한 거예요. 자, 될까? 그럼 이제 대소 비교 되겠네. 누가 제일 커요? C요. D, B.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C. 요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B, E, A, D, C.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7단원의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하자. 예,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p를 따라요. 자, 얘는 독립시행의 정리로부터 이루어지는 확률의 집합이지. n이 뭐였어? 횟수. m이 평균이에요. n이 뭐였어? 횟수였어요. 자, p가 뭐였습니까? 확률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주사위 100번 던졌는데 3의 눈이 나올 확률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주사위 100번 던졌네 100회 시행했는데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네 이렇게 풀었던 기억나요? 그래서 평균 구할 때는 MP 이래서 100 곱하기 6분의 1 분산 구할 때는 MPQ 이래서 100분의 1, 6분의 1, 6분의 5 뭐 이렇게 풀었던 개념 기억나십니까? 예, 이게 이항분포였어요. 자, 그런데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시도를 충분히 많이 하게 되면요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정규분포 n을 따라요. 자, 원래 정규분포 n 앞에는 뭘 쓰는 거야? 평균 m 뒤에는 뭘 쓰는 거야? 분산 시그마의 제곱 쓰는 거지. 그런데 이 이항분포 가지고 평균 구하면 뭔데? MP. 분산 구하면 뭔데? MPQ.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로운 정규분포를 따른다예요.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표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느닷없이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문제는 n이 충분히 커서 이항분포 문제를 뭐로 바꿔서 풀 수 있다예요? 정규분포로 다시 뭐로 바꾼다? 표준 정규분포로 푸는 문제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단계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 특히 내신 시험 선생님들은 제일 좋아해요.
왜? 얘 하나 알면 이항분포,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세 개를 동시에 문제 하나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풀이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맨 처음에 문제를 보면서 이항분포 B는 N, P야 라는 요 구조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표현을 이용해서 정규분포 N의 표현을 하셔야 돼요. NP, NPQ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정규분포로는 확률 구할 수 없지? 그래서 항상 표준화된 정규분포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때 새로운 확률 변수가 나타나죠. Z는 뭐가 되겠습니까? 확률 변수 X에서 뭘 빼면 되겠어? NP 빼셔야겠죠? 그리고 루트 NPQ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 과정을 거쳐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구조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요 실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64회 던질 때 앞면이 30회 이상 34회 이하로 나올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여라요. 자, 한 개의 동전을 64회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이거는 뭐야? 이항분포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 구하래. 이 얘기는 뭐야?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항분포 몇 콤마 몇 되겠습니까? 64 콤마 동전 하나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확률이잖아, NP. 맞아요? 예. 이와 같은 이항분포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이항분포 이용해서 정규분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 만들면 평균은 몇이 나와요? 64 곱하기 2분의 1 콤마 분산은 뭐 나와요? 6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즉 뭐다? N은 32, 16이다.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겠지. 자, 여기까지가 정규 분포예요. 자, 이제 확률 구하셔야 되죠? 자, 확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을 구할 땐 문장을 바로 앞면이 30회 이상 34회 이하로 나올 확률이라는 요 문장을 수식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선생님이 확률 변수 X로 정했지? 맞아? X가 30회 이상 34회 이하로 나올 확률. 확률은 어떻게 표현해? 가로 붙이고 앞에 P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되지. 그럼 확률은 확률인데 이제 30 뭐라고 바꿔야 돼? 30 마이너스 32. 자, 요 녀석 시그마 써주는 거죠? 시그마가 몇이야? 표준 편차가 몇이야? 분산이 16이니까 표준 편차는 4. 이게 분산이잖아요. 시그마의 제곱이 분산이고 시그마가 표준 편차지? 맞아? 그래서 얘는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바꾸는 순간에 X를 뭐로 바꿔야 돼? Z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엔 34 빼기 31을 뭐로 나눈다? 표준 편차 4로 나눈다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즉 마이너스 0.5. 자, 얘는 뭐 나옵니까? 0.5 이렇게 나오네요. 자, 됐나? 그래서 이제 그 표가 어디에 있냐?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2페이지에서 표 찾아서 숫자 얘기해 주세요. 무슨 숫자 이용해야 돼? 0.5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숫자를 이용해서 답내야 돼?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숫자 한번 얘기해 줄래요? 12페이지에. 그 표 보는 방법 모르세요? 0.192로 이용하셔야 돼요. 되겠어요? 자, 0.192로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0이고요. 여기가 0.5인데 요만큼의 면적이 몇이다? 0.192로다. 이런 의미야.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0.5부터지. 몇 배야? 2배예요. 그래서 0.192로 곱하기 2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3830이라고 답을 내시면 돼요. 너무 터프했어? 이해가 될까요? 우리 일중을 쫓아가고 있어요? 네. 오케이. 지워도 될까? 네. 수학은요, 죽어라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죽어라 외워야지 뭔가 연필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7단원의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바둑돌 안에 흰 바둑돌 5개와 검은 바둑돌 20개가 들어있다. 자, 홍은이가 게임을 하는데 흰 바둑돌을 꺼내면 10점을 얻고 검은 바둑돌을 꺼내면 2점을 잃는다. 처음 0점에서 시작하여 이 게임을 1600회 시행한 뒤 획득한 점수가 1024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확률 변수를 찾아야 돼. 확률 변수를 뭐로 할래? 무엇의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아낼래? 흰 바둑돌 꺼내는 거 할래? 검은 바둑돌 꺼내는 횟수를 할래? 흰 바둑돌 할래요? 예. 그래서 흰 바둑돌을 꺼내는 횟수, 얘를 확률 변수 x로 둘 거예요. 그러면 묻자. 검은 바둑돌을 꺼내는 횟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1600 마이너스 x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황을 봤더니 흰 바둑돌을 꺼낼 때는 10점을 얻고요. 검은 바둑돌을 꺼낼 때는 마이너스 2점 처리되니까 우리 식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 결과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됐다? 1024점 이상이 됐다. 그러면 우리 이제 x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x의 범위 구해보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12x는 계산하면 16 3200 더하기 1024 즉 12x는 4 2 4 결국 x는 12분의 4 3 12 4 1은 4 4 5 20 4 6에 24 다시 3으로 나눠지네. 그래서 3 3 9 3 5 15 3 6이 352회 이상 이렇게 나오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원래 이항분포였죠. 1600회. 자, 흰 바둑돌 5개, 검은 바둑돌 20개 하나 꺼냈을 때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25분의 5, 즉 5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자, 이 녀석 이용해서 x에 대한 정규 분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00 곱하기 5분의 1 하면 되겠네. 그럼 몇일까? 1600에다 5분의 1. 5, 3, 15, 5, 20. 320 되겠네요. 자, 320에다가 다시 뭘 곱해주면 분산 나와요? 5분의 4 곱해주면 되니까 5, 6에 35, 4, 24, 46, 6, 4, 24, 256. 256 몇 체 제곱이었죠? 16 14?
이건 196. 16? 예, 16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16의 제곱 선생님이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자, 내가 모은 확률을 구해야 돼요. x가 352회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지. 1024점이라는 것은. 내가 구할 확률은 x가 352회 이상 나올 확률이다. 자, 표준정규분포 이용하기 위해서는 x를 뭐로 바꿔요? z로 씁니다. 352 마이너스 320. 분모에는 무슨 숫자 옵니까? 16 옵니다. 그래서 P Z 얘 32, 16으로 나누면 몇 이상? 2 이상. 답 내보십시오. 뒤에 확률 분포표 보고 답 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틀렸나 볼게. 이거 되게 중요해. 찬주야, 봐봐. 너가 봤던 그 숫자는요 0부터 2까지 요 범위야. 그런데 그치? 예, 이게 뭐 나왔다고요? 0.477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 이상의 부분은 요 면적을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0228 되겠어요? 예. 0.0228. 선생님 요거 막바로 계산하는 방법 설명했었는데 5, 99 마지막 숫자에 10 이렇게 나오게. 이해가 될까? 그래서 찬주야 요거 처음에 초반에 문제 풀 때 실수가 생길 것 같으면 그림 그려보고 답 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럼 실수가 안 생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8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 그러면 어머님한테 환불 처리될 계좌번호 좀 문자로 선생님한테 하나 보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어머님한테 상황 말씀드리세요. 근데 수업 듣고 싶으면 들어도 돼. 근데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너희들이 막판에 지난번에도 시험 기간에 뺐던 기억이 나서 스타일이 꼭 끝까지 들어야 되는 친구도 있고 중간에 유진이처럼 이렇게 시험 기간 되면 수업을 아예 안 듣는 친구들도 있고 중간에 낑긴 것 같긴 하지만 애매해서 네. 자, 그러면 우리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예, 자 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8 통계적 추정 1페이지. 자, 용어 정리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요.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자, 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이거 말고 다른 얘들 자 어떤 내가 사장이야. 정부를 만들어요. 정부를 만드는 사장인데 도대체 이 정부가 대략적으로 내가 만드는 정부가 몇 시간 이상 켜져 있는지 이런 거 좀 알아야 되잖아. 기껏 만들어 팔았는데 30분 뒤에 정부가 쨍 하고 깨져나가. 그럼 못 팔잖아. 그래서 요걸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도 못 팔 거 아니야. 어디 불이 몇 시간 뒤에 꺼지나 볼까? 이러고 모든 정보를 만들어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뭔 짓 해요? 표본을 추출해요. 임의로 무작위로 막 100개마다 하나씩 표본을 추출해서 걔를 켜가지고선 얘가 몇 시간 정도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와 모든 정부가 3000시간 이상씩 유지가 되네 이러면 우리 정부는 3000시간 이상 유지가 돼요 라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에서 전수조사라는 게 있고요. 표본조사라는 게 있는데 전수조사가 사실 경제적으로 돈도 많이 들고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이용해서 전수조사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 내가 표본을 몇 개를 뽑아서 봤더니 우리 회사 정부는
3000시간 이상씩 다 켜질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걸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보고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부릅니다. 자, 집단의 일부를 조사하여 전체를 추측하는 것을 보고요. 우리는 표본조사라고 부릅니다. 집단의 일부를 조사하여 전체를 추측하는 것, 표본조사예요. 자, 차이 알겠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차이. 자, 이때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집단의 일부, 모집단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부분만 뽑아놓은 그 대상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뭐라고 부를 것 같아? 느낌 무슨 집단? 표본 집단 이렇게 부를 것 같지. 자, 얘네들을 표본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문제를 풀다 보면 표본을 추출한다, 임의 추출한다, 이런 추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얘는 뭐냐면 표본을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학 문제에서 표본의 크기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이 표본의 크기는 표본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모르는, 잘 이해가 안 가는 혹시 표현 있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모집단이요. 네네. 네. 되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그 아래 아주 중요한 학생들이 요 단원을 배울 때 가장 혼동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확률 변수 x에 관한 모평균을 우리는 보통 m이라고 부릅니다. 모분사는요,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부릅니다.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부릅니다. 자, m, 시그마의 제곱, 시그마. 얘네를 구하는 건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내 연습한 게 바로 요거였거든. 우리 이것만 연습해왔어요, 지금까지. 얘 되게 쉬워요. 수학적으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즉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모집단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뭔 짓을 해? 이게 막 100만 개나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표본 100개만 뽑아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볼 거야. 이런 작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는 이처럼 딱 한 번, 100만 개 중에서 100개를 딱 한 번만 뽑아서 얘 평균을 구한 것을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얘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본을 일회성으로 한 그룹을 걷어내서 평균 구한 거야. 자, 표본 분산은 샘플의 분산이죠. S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는 S예요.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내가 100만 개 중에서 너무 많아서 전수조사하기 힘드니까는 100개만 뽑아가지고 이제 100개를 뽑아가지고 이제 평균도 내고 분산도 내고 표준 편차도 만들었지. 그런데 100만 개 중에서 100개를 뽑는 모든 경우를 다 뽑는 거야. 엄청 많겠지.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다시 평균을 내고 이 전체의 분산을 구하고 이 전체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야. 이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곧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이야. 예, 어렵습니다. 이걸 할 거예요. 모든 경우를 다 100개의 샘플을 뽑는 모든 경우를 다 감안해서 일일이 다 해서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가 100만 개 중에 요만큼 하나 가지고 구했다면 얘는 100만 개 중에 가능한 모든 경우, 진짜 수백 수천 가지의 경우를 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N개의 표본을 추출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N개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전부 다 추출해 본 후 그 각각에 대해 일일이 평균 x1, x2, x3를 각각 구한 후 다시 이 녀석의 평균을 낸 것. 우리는 이걸 표본 평균의 평균,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얘는 연락 어렵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출제자들은 우리에게 뭘 묻겠습니까? 얘를 구해보쇼 라고 물어요. 그런데 다행히 뭐가 있냐면요.